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이 주중회차가 발행이 됐는데 올 시즌 처음으로 이 MLS가 포함이 됐고 K리그 1 6경기, MLS 8경기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K리그 1은 지금 3위에서 8위까지 6팀이 승점 4점 차로 굉장히 중위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MLS도 뭐 첫 진입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 계속 팔로우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었던 만큼 지금부터 14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구와 강원의 K리그 1 경기인데 대구는 이 두터운 수비벽을 세우는 역습이 팀 컬러로 자리를 잡았죠. 주말 제주 원정에서 에드가, 황재원, 조진우 이 선수들이 결장자가 많았는데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황재원 선수의 대체자로 투입된 이 장성호 선수 오른쪽 사이드백 이 선수가 경기 막바지에 결승골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이날 제주 원정에서 대구가 보여줬던 공격 전개 중에서는 이 바슬루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왼쪽 측면에서 이 제주 수비를 괴롭히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많이 펼쳤습니다. 강원은 감독 교체 후 공격적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광주 상대로는 이 새롭게 영입한 두치 센터백이 장신 센터백이 선발 출전했었는데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광주 상대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드필더들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수비 안정감은 생겼는데 이렇게 라인 내리다 보니 이 공격에 마침표가 잘 찍히지 않았죠. 알리바예프나 이런 갈레구 같은 외국인 선수들도 수비 가담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새롭게 합류할 외국인 공격수의 역량이 이 강원에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이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이제 버티려 하겠지만 에드가까지 복귀하는 이 대구의 골 결정력을 강원이 감당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기가 되겠죠. 또 홍철의 왼발, 세징야의 오른발을 앞세운 대구의 세트피스 전략, 강원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겁니다. 대구의 승 예측합니다. 두 번째 경기 제주와 강주의 경기인데요. 제주가 최근 6경기 무승 부진에 빠졌습니다. 주말 대구 상대로도 후반 막바지 결승골을 내주면서 연패에 빠졌죠. 근데 제주가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골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이 우세한 경기에서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죠. 이 골을 넣기 위해 공격 숫자를 늘리다 오히려 카운터를 맞으면 무너지는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안현범 선수라도 좀 복귀를 하면은 이 오른쪽 측면 파괴를 통해서라도 뭔가 더 효율적인 찬스를 만들 텐데 지금 제주 입장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죠. 광주는 최근 상대에 따라 압박을 펼치던가 아니면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등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죠. 주말 강원 원정에서는 내려선 강원 상대로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로 상대를 뚫어내려 했는데 이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특히 이 이익균 선수의 찬스들이 좀 아쉬운 게 있었죠. 이 두 팀 앞선 9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엄청난 수비 축구를 보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다른 양상으로 좀 흐를 것 같습니다. 부진에 빠진 제주가 아무래도 이겨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확률이 높죠. 더군다나 홈경기인 만큼 이 광주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이 제주의 뒷라인을 그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울산과 인천인데 울산은 압도적인 승점 차이로 1위를 질주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 분석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울산이 이겼다고 해서 경기력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포항과의 주말 동해안 더비 경기에서도 후반은 거의 일방적으로 포항의 공세를 이 울산이 받아내기에 급급했죠. 조현우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아니었다면 울산이 패했을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박용우 선수도 전반 막바지 발목을 접질르며 부상을 당해서 나갔는데 이 자리에는 뭐 대체 자원이 워낙 울산이 많이 있는 만큼의 그렇게 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겁니다. 인천은 수원FC 원정에서 상대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경기를 했고 이 제대로 된 공격 전개를 몇 차례 펼치지 못했죠. 슈팅이 90분 동안 4개인가밖에 없었어요. 울산은 이 포항 원정에서 슈팅이 하나인가밖에 없었습니다. 2개인가? 인천은 천성훈이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 수비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서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어요. 뭔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면서 연계해주고 이런 걸 기대를 했었을 텐데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죠. 인천이 수비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실점 모두 인천 수비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 윤빛가람의 개인 기량이 너무 뛰어났죠. 특히 그 프리킥 직접 득점 같은 경우는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었죠. 인천은 이번 울산 원정에서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거고 이 조성환 감독이 아예 방향을 바꾸면서 수비적인 이 경기 운영으로 선회를 한 지가 꽤 됐죠. 울산이 다시 한번 상대 밀집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바코를 의시해서 뭐 루빅손이라든가 뭐 이청용 선수도 있고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도 마틴 아담도 이번에는 복귀를 할 수가 있죠. 그 외국인 공격수들의 힘으로 뭐 울산이 충분히 넘어설 겁니다. 이 내용과 별도로 울산이 승리를 가져갈 경기가 될 확률이 높죠. 울산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포항의 경기인데 수원은 감독 교체 후 리그 1승에 그치면서 아직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주말 대전 원정에서도 수비 라인이 이 극도로 흔들리며 전반에만 2실점했죠. 전반 초반. 특히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이날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센터백과 센터백과의 이 사이 공간 그리고 센터백과 사이드백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향한 침투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옵사이드 끼가 있는 대전의 공세도 있었지만 골대를 때리는 공세가 전반 초반에도 막 여러 번 나오고 그랬죠. 그래도 아코스티가 오랜만에 제 몫을 해주면서 공격 진영에 활로를 뚫어줬고 특히 왼쪽 측면에서 이제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직접 슈팅을 때리기도 하고 이 동료에게 연계도 하면서 어시스트 2개로 2대2 무승부를 거둬냈죠. 포항은 울산에게 0대1로 패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상대의 압박 플레이도 이 패스 연계로 손쉽게 풀어냈고 상대 공간을 향한 실수 없는 침투로 확실한 포항만의 팀 컬러를 보여줬죠. 상대 조현우 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면 이 포항이 승리했을 경기력입니다. 이 고영준과 백성동 이런 부상자들도 복귀하면서 측면과 이선 자원들 로테이션도 가능해졌죠. 포항의 장기인 공간 침투를 수원 수비 라인에서 저지하기 힘들 경기입니다. 이 홈 경기라는 것 외에 수원이 앞서 있는 부분이 없는 만큼 수원이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수원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대전과 전북 경기인데 대전 최근 12경기에서 2승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패가 많지 않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4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부실했던 수비 쪽에서 좀 버텨주는데 시즌 초와 달리 공격진에서 골이 생각만큼 터지지 않습니다. 특히 티아고와 레안드로의 침묵이 좀 길어지고 있죠. 주말 수원 상대로는 김윤군과 신상은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갔지만 최근 팀을 자주 지켜줬던 이창근 키퍼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슈팅들을 허용을 하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전북은 감독 교체 후 확실히 팀 컬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가기보다는 볼 탈취 후 빠르게 측면으로 연결하면서 속공 위주의 공격 전개를 펼치는데 이 전북에는 워낙 좋은 윙어들이 많이 있는 만큼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문선민, 이동준, 한교원, 이 조규성이 미트윌란, 덴마크 미트윌란으로 떠났지만 구스타브도 충분히 좋은 공격수고 이 하파실바도 주말 서울 상대로 오랜만에 골맛을 본 만큼 컨디션이 올라왔죠. 대전이 몰아치며 주도하는 경기가 되겠지만 이 전북의 날카로운 측면 전개로 골을 터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대전 수비 라인이 높이 싸움이 약점인 만큼 구스타보에게 거는 기대가 클 전북입니다. 다만 이창준 키퍼의 슈퍼 세이브 모드가 또 발동이 된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의 무패 예상합니다. 서울과 수원FC의 경기인데요. 이 서울은 황의조가 떠났고 일류첸코가 부진하면서 득점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전북 원정에서도 점유하며 공격을 만들어가려고 했는데 수비적으로 내려선 이 전북의 박스 안으로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격적으로 올라서다 뒷라인이 무너지면서 2실점을 했고 막판 PK로 만회하는데 그쳤죠. 수원FC는 인천 상대로 라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윤빛가람의 천재적인 플레이로 2대0으로 앞서갔지만 상대 헤딩골과 새롭게 합류한 이 브라질 수비수 이 고메스의 자책골로 비기고 말았죠. 수원FC 측면 수비가 부실했고 수비 라인의 견고함이 떨어지는 만큼 오히려 장기인 공격에 치우치면서 상대를 몰아놓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인천이 좀 라인을 내려선 운영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원FC가 오히려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죠. 하지만 서울 상대로는 수원이 그러한 운영은 좀 먹히기가 힘들죠. 원체 패스 플레이가 뛰어난 서울인 만큼 라인을 올렸다가는 오히려 나상호나 윌리안 같은 선수들의 치달에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이 우세할 경기지만 이 경기 관건은 서울의 득점력이죠.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서울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뉴잉글랜드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뉴잉글랜드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뉴잉글랜드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승점 37,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도 괜찮고 이 공격진의 바비우드와 이 카를레스 길이 핵심이죠. 특히 카를레스 길 7골 9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레드불스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60분에 퇴장 선수가 나온 탓이었죠. 올 시즌 리그 홈에서 나간 패배가 단 한 경기밖에 없는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애틀랜타는 동부에서 승점 35점으로 리그 5위인데 평균 점유율 56%로 MLS 내에서 3위에 올라와 있는 지공이 아주 능한 팀입니다. 공을 점유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을 즐기죠. 득점도 많지만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다만 아틀랜타에게 큰 악재가 있는데 바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이 지아코마키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경기당 1개 골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 중인 에이스 이 티아고 알마다가 있긴 하지만 지아코마키스가 없다면 경기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뉴잉글랜드가 홈에서 강하고 애틀랜타에는 부상 변수가 있는 만큼 이 경기 뉴잉글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뉴욕 레드불스와 신시내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뉴욕 레드불의 승패를 예상을 해봅니다. 뉴욕 레드불스는 역습 위주의 축구를 펼치는데요. 수비를 우선으로 플레이하다 보니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시내티는 올 시즌 동부 승점 45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레드불스와 마찬가지로 역습을 즐기죠. 이 역습의 방점을 찍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 루시아도 아코스타. 아코스타는 올 시즌 10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죠. 리그에서 여유롭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시내티지만 최근에는 퇴장 변수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수비수 머피가 퇴장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했죠. 또한 머피가 없던 뉴잉글랜드전에서는 대신 출전했던 가디스 선수의 폼도 좋지 않았기에 수비 부분에서 최근 걱정거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공격의 제2옵션 이 바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기에 이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연속된 원정 경기 그것도 주중에 치르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신시내티죠. 결장 변수와 체력 이슈로 레드불스가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신시내티 아코스타가 워낙 폼이 좋은 만큼 아코스타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경기 승패가 갈리 그럴 경기로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시카고와 이 몽레알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시카고의 승무가 예측이 됩니다. 이 시카고는 평균 점유율이 46.3%로 역습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이죠. 역습이 날카롭긴 하나 다이렉트하고 빠른 공격 전개를 선호하다 보니 중간에 공이 끊기면 손쉽게 실점하는 그런 좀 미스가 나오는 팀이죠. 최근 5경기 3승 2패로 흐름이 좋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는 동부 컨퍼런스 2위 내슈비를 잡아내기도 했죠. 최근 폼은 좋다고 할 수 있는 시카고입니다. 몽레알은 공격이 문제인데 팀 내 최다 득점자가 3골만 기록했을 정도로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황이죠. 주전으로 활약했던 미드필더 이 마티우 초니에르 선수의 복귀가 아직 불투명한 것도 악재입니다. 최근에는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어 폼이 그다지 좋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있기에 시카고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다만 시카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격 전개가 다 끊기는 이 실수로 몽레알의 득점을 기록하게 된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카고의 승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휴스턴과 미네소타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휴스턴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휴스턴은 8골 3도움을 기록 중인 이 아민바시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고 에이티 마드리드 출신의 엑토르 에레라도 3골 6도움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특히 에레라는 6월부터 폼이 아주 좋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MLS 팀들이 그렇듯 휴스턴 역시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네소타는 평균 점유율이 46% 정도로 공소유엔 별로 관심이 없는 팀이고 경기당 클리어링 횟수가 리그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차분한 빌드업보다는 공을 그냥 방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공격의 세밀함은 떨어지고 우당탕탕식의 마구잡이 공격 시도를 할 때가 많죠. 그나마 최근 폼이 좋았던 정상빈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력은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공격수 이 노리치 출신의 팀워크 K 핀란드 선수죠. 합류했지만 이번 경기는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휴스턴이 홈에서 강하고 정상빈의 부상 변수가 있는 미네소타인 만큼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스포팅 캔자시티와 이 레알 솔트레이크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이 스포킨자의 패가 예상이 되는데 캔자시티는 자신들이 공을 소유하면서 많은 패스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데 빅 찬스를 만들어내는 횟수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횟수가 적음에도 높은 확률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편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XG값이 1.01이었는데 2골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수비력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득점보다 실점이 많고 이번 시즌 23경기를 치르는 동안 클린시트 경기가 5경기밖에 안 됩니다. 반면 레알 솔트레이크는 직전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입니다. 경기당 득점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경기당 유효시팅은 리그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빅찬스 메이킹도 리그에서 1위로 매우 공격적인 팀인데 하지만 득점력,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 뒷공간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팀입니다. 솔트레이크가 원정 경기에서 매우 강한 편인데요. 원정 승점만 놓고 보면 서부지구에서 1위입니다. 레알 솔트레이크의 득점력이 아쉽긴 하지만 이 캔자시티의 수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경기 예상이 됩니다. 캔자시티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내슈블과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내슈블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내슈블은 이번 시즌 안정된 수비력과 이 하니 무크타르의 공격 생산성이 장점이죠. 22경기에서 17실점으로 이 동부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죠. 역습을 통한 득점을 선호하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 상위팀에 비해 공격력이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한데 이 무크타르의 캐리력, 공격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13골과 어시스트 7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향된 득점이다 보니 무크타르가 출전을 안 할 경우에는 내슈빌 전체적인 경기력이 답답해지죠. 반면 필라델피아는 매우 득점력이 좋은 팀입니다. 역습을 통한 득점이 매우 특화됐고 롱패스와 크로스를 통한 득점을 매우 선호하고 있죠.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순간적인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 카란사의 득점력도 괜찮아지고 있고 최근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내슈빌이 이번 시즌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경기에서 단 1패, 6실점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필라델피아의 역습을 통한 득점이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이 수비가 좋은 내슈빌 홈에서 요 단단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경기죠. 내슈빌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산호세와 시애틀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산호세의 무패가 예상이 되죠. 산호세는 직전 LAFC와 무승부를 거두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이 다음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던 다니엘이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죠. 역습을 통한 득점을 선호하고 상대의 공을 빠르게 탈취하고 전방에 에스피나졸라 또는 에보비세 선수에게 찔러주면서 마무리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시애틀은 서부 컨퍼런스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 막판 역전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챙겼죠. 많은 찬스들을 놓치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점유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생각보다 매우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잘 만들지만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편이죠. 하지만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매우 적은 편이고 클린시트도 11경기나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산호세의 주전 골키퍼 이탈 문제로 시애틀이 굉장히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나 시애틀도 득점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가 됩니다. 산호세의 무패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밴쿠버와 오스틴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밴쿠버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밴쿠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수비력이죠. 경기당 실점률이 1.5골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도 좀 약한 편인데 직전 시애틀전에서 3골 모두 세트피스와 관련된 실점들이었죠. 이번 시즌 영입된 수비수 라브로다가 막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하게 되는데 수비 불안감이 더 증폭될 겁니다. 근데 밴쿠버 공격력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전방에 화이트가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공중볼 경합이 꽤 좋은 편이고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격 찬스들도 많은 편이죠. 오스틴은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통한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공격 라인에서 패스를 통한 유기적인 득점도 기록을 하고 공격적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오스틴은 역시 수비력이 아쉽죠. 특히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많이 내주고 이 골키퍼 브랜드 스튜어의 선방쇼가 없다라면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많았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에서 불안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밴쿠버의 공격 생산성이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당 유효 슈팅도 거의 5개를 기록할 정도로 수준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밴쿠버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전적으로 최종 픽 확인해보면 대구와 1번 경기, 대구와 강원의 경기는 대구의 승, 이번 경기 제주와 광주의 경기는 제주의 무패, 3번 울산의 승, 4번 수원 삼성의 패, 5번 대전의 무패, 6번 서울의 승무, 7번 뉴잉글랜드의 승, 8번 뉴욕 레드불스의 승패, 9번 시카고의 승무, 10번 경기 수천의 승, 11번 경기 캔자시티의 패, 12번 경기 내슈빌의 승, 13번 경기 산호세의 무패, 14번 경기 밴쿠버의 승. 이상으로 38회차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39회차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